그가 믿은 것은 늙은 조합원의 말끝마다 나타나는 조리 있는 논정을 믿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따금 그의 말을 중단케 했을 만큼 강한 목소리의 떨림과 말의 억양과 자신의 찬 진지한 태도와 시종일관한 신념 속에 늙어버린 것 같은 번뜩이는 노인다운 눈빛과 때때로 그의 온 몸에서 방사되어 피에르의 의기소침한 절망적인 상태와 비교해서 특히 그를 놀라게 한 침착과 자신, 자기 사명의 자각 등을 아이처럼 믿은 것인지, 어쨌든 그는 진심으로 그를 믿고 싶었고 또한 믿었으며 안심과 갱생과 다시 삶으로 돌아온 듯한 즐거운 감정을 맛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은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의해서 비로소 이해되는 겁니다. 하고 늙은 조합원은 말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머리를 쳐든 회의를 두렵게 느끼면서 피에르는 말했다. 그는 상대방의 논법이 분명하지 못함과 약함을 두려워하고는 아무래도 그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했다. 어째서 인간의 지성은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인식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까? 늙은 조합원은 그 온유한 아버지 같은 미소를 띄었다. 최고의 지혜와 진리는 우리들이 스스로 섭취하고 싶다고 바라는 가장 깨끗한 액체 같은 것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액체를 더러운 그릇에 담아놓고 깨끗함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다만 자기의 내적인 정화에 의해서만 내용물인 그 액체를 어느 정도까지 정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건 그렇군요. 하고 피에르는 기쁜 듯이 말했다. 최고의 예지란 그저 단순한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을 분열시키는 과학, 물리니 역사니 화학이니 하는 세속적인 과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예지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최고의 예지는 하나의 과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과학, 저 온 우주와 그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위치를 천명하는 과학입니다. 이 과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내적 인간을 정화시키고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기 전에 믿고 자기를 완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넋 속에 양심이라고 불려지는 하느님의 빛이 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피에르는 상대방의 말을 긍정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자신의 내적 인간을 바라보고 당신은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물어보시오. 지성에만 지도되어 당신은 대체 무엇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점서입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교양도 있습니다. 학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러한 행복을 가지고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나의 생활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피에르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증오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그 생활을 바꾸고 자신을 정화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정화의 정도에 따라 당신은 예지를 인식하게 될 겁니다. 자기 생활을 잘 보십시오. 백작.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습니까? 사회의 은혜를 받기만 했을 뿐 사회에 아무것도 이바지하는 일 없이 요란스러운 주연과 방탕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막대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썼습니까? 자기 동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몇만 명이나 되는 자기 노예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들에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도움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을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노력을 이용하여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또 당신은 동포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무의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뒤 당신은 결혼하셨습니다. 백작, 적 젊은 부인을 지도하는 책임을 스스로 맡은 것입니다만 당신이 하신 일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바른 길을 찾도록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허위와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남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하느님을 모른다. 나는 나의 생활을 미워한다.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늙은 조합원은 긴 대화에 지친 듯 다시 소파 등에다 팔꿈치를 짚고 눈을 감았다. 피에르는 이 엄격한 노인다운 거의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소리도 없이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습니다. 과연 더럽고 게으르고 엄탕한 생활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도무지 이 침묵을 깨트릴 수가 없었다. 늙은 조합원은 쉰 목소리로 노인다운 기침을 하고는 하인을 불렀다. 말은 어떻게 됐나? 그는 피에르 쪽은 보지 않고 물었다. 가라 될 말을 끌고 왔습니다. 하고 하인은 대답했다. 이젠 쉬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괜찮아. 썰매에 매도록 일러주게. 대체 이 사람은 얘기해야 할 것을 다 얘기해 버리지 않고 조력의 약속도 하지 않은 채로 나를 혼자 떼놓고 가버릴 생각일까? 피에르는 일어나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이따금 늙은 조합원 쪽을 힐끔거리며 방안을 걸으려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다.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비열하고 엄탕한 생활을 보내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다. 하고 피에르는 생각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 마음만 내키면 나에게 계시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피에르는 이것을 늙은 조합원에게 말하고 싶었으나 도무지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나그네는 노인다운 익숙한 손짓으로 자기의 물건들을 챙기자 웃옷의 단추를 잠그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치자 그는 피에르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은근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부터 어디로 가십니까? 나 말입니까? 나는 빼츠르부르크로. 피에르는 앳된 결심이 되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당신 말씀에 찬성입니다. 그러나 나를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한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바라고 있는 것 같은 인간이 되려고는 나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지금까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기야 그런 나 자신이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잘못이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피에르는 이제 그 이상 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코를 훌쩍이자 얼굴을 돌려버렸다. 늙은 조합원은 무엇인가를 궁리하고 있는 듯 오랫동안 잠자코 있었다. 도움은 오직 하느님께서만 주실 뿐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조합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도움이라면 당신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베체르부르크에 가시거든 이것을 빌라르스키 백작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는 수첩을 꺼내어 내 겹으로 접은 큰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었다. 다만 한 가지 내 충고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베체르부르크에 도착하시면 처음의 며칠 동안은 고독과 성찰에 바치고 결코 이전의 길로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럼 당신의 여행이 무사하시길 빕니다. 백작. 하인이 방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성공을. 피에르가 역참지기의 명부에서 안 바에 의하면 나그네는 오시프 알렉세예비치 바저제예프였다. 바저제예프는 이미 노비코프 시대부터 가장 유명한 공제조합원의 한 사람이며 동시에 마르티니스트가 이기도 했다. 그의 출발 뒤 피에르는 오랫동안 가려고도 말을 독촉하려고도 하지 않고 역참의 한 방을 여기저기 거닐면서 방랑했던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행복하고 나무랄 데 없는 도덕적인 미래를 상상하기도 하고 그 미래가 손쉽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갱생의 환희를 느꼈던 것이다. 그에게는 자기가 그처럼 방종했던 것은 다만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도덕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라고까지 생각되는 것이었다. 이전의 회의는 그의 마음속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었다. 그는 선의 길을 향하여 서로 도울 목적에서 결합된 사람들의 사회 동포주의의 가능을 굳게 믿고 메이슨이야말로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